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금리 인하 후 언제 침체 올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러시아의 비트코인 포모입니다. 남들은 다 했는데 자기만 못해서 안달이 났다는 뜻이죠.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입니다.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했습니다. 개인도 가능하도록 허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러한 법안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한 배후에는 러시아가 국제무역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을 허용했다는 소식과 증시까지도 회복되면서 비트코인이 10% 급등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아마 저가 매수하는 세력이나 기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지난주 예상보다 적었던 것도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CEO는 푸틴이 암호화폐 채굴을 허용한 것은 러시아가 이쪽 시장에서도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행동하는 듯하다며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포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많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준도 그렇고 시장은 현재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것이 분명히 확정되기 전에 금리를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상황을 확인해 보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3천 건으로 앞선 주보다 1만 7천 건 줄어서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실업자가 적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좋은 소식이었는데 다만 2주 이상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7만 5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6천 건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는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앞에 지표는 좋았는데 이 지표는 안 좋죠. 이렇게 상반된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제목에서처럼 10곳의 글로벌 투자은행 설문조사 결과 9월 달에 최소 50bp에서 최대 125bp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투자은행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치해서 9월 인하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서는 9월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금리가 5.25에서 5.0이죠. 여기 있습니다.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9월 18일 날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은 49%가 4.75에서 5%로 내린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금리에서 50bp나 내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49%이고요. 그것은 너무 과하고 25bp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5%에서 5.25%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1%입니다. 막상 막하죠. 시장은 다음 달 50bp건 25bp건 간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보통은 경기 침체가 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금리를 뺀 그래프가 이것인데요. 지금 1976년 이래로 현재까지의 차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크게 봐서 이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금리 차가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침체가 나타납니다. 이 회색 음영을 칠한 부분이 침체가 발생한 구간입니다.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침체가 발생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침체가 발생했고요. 여기도 제로를 뚫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침체가 발생했고, 여기도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침체,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침체, 또 여기는 거의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거의 0%까지 갔다가 올라오니까 침체가 짧게 발생했습니다. 혹자는 이거보다 미국채 10년물에서 3개월물 금리차 그래프가 침체를 예상하기에 더 정확한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가 0%인데요.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침체가 발생하죠. 여기서도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침체, 또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침체가 발생하죠. 코로나 때는 짧게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면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시차를 둔 후에 침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차이가 있죠. 여기는 그 시차가 상당히 넓죠.
이 그래프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그래프입니다. 1954년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앞선 그래프와 비슷하게 여기서 보시면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할 때 침체가 발생합니다. 여기도 내려가니까 침체죠. 여기도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침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갈 때 침체가 발생합니다. 거의 예외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도 5.25%에서 5.55%까지 높은 금리가 상당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추세를 볼 때 금리를 내리고 얼마 있지 않아 침체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은 아니지만 다가올 침체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이 기준금리 그래프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88년 5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 그래프입니다. 여기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한 지 얼마 만에 침체가 오는지를 알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 회색 음영 구간이 침체 구간입니다.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곳이 그리고 날짜까지 적어 놨습니다. 기준금리 고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여기는 89년 5월에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었고요. 여기는 2000년 6월에, 여기는 07년 2월에, 그리고 여기는 19년 3월에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08년에서 2010년까지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흔히 알려져 있는 세계적 경제 위기가 발생했죠. 2000년 초에는 미국에서 닷컴 버블이 터졌고요. 91년 즈음에는 미국이 중동 전쟁을 벌이면서 침체를 겪었습니다. 파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숫자가 언제 침체가 시작했는지 정확한 날짜를 적어 놓은 곳입니다. 여기서는 90년 7월에, 그리고 여기서는 2001년 3월에, 여기서는 07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2000년 2월에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이 기간이죠.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얼마 만에 침체가 오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구간이 얼마가 되는지, 여기서는 이 구간, 여기서는 이 구간이 얼마가 되는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날짜를 세워보면 되죠.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1980년대 말에는 금리가 고점을 찍고 14개월 후에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초에는 금리가 고점을 찍고 9개월 만에 침체가 시작됐고요. 2008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는 금리 고점 이후에 10개월 만에 침체가 시작됐고요. 코로나 때는 11개월 만에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88년 이후로 보면 대략 12개월 전후로 해서 금리가 고점을 찍은 후에 침체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에 대입해 보면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니까 내년 9월 전후로 해서 침체가 온다고 일단 가정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년 차트입니다. 지난주 초에 거의 패닉 상태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침체가 올 것이고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나 주말로 오면서 시장이 진정되면서 약간 반등했습니다. 현재 3.94% 정도입니다. 금선물 차트 침체가 온다고 생각해서 안전자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피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의 최고점에 지금 와 있죠. 연초 대비로 하면 27%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S&P 500 지난주에 3.75%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하면 거의 13%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차트는 상승하지 못하고 0.88% 그러니까 거의 1% 일주일 사이에 추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보면 현재 마이너스 3% 하락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5일간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해서 12.6% 상승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거의 38%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S&P 500이 이번 주 3.7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폭락의 공포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16일이 최고점이었는데 현재 그 고점 대비 5.7%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대폭락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은 더 이상 높은 금리를 감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도 그렇고 연준도 다음 달 9월에는 금리를 내릴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 내릴지 그리고 앞으로 몇 차례 내릴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금리 인하는 경제 체력이 그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금리가 내린 이후에 얼마 지나면 침체가 발생하죠. 앞선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88년부터 보면 금리 고점에서 대략 9개월에서 14개월 후에 침체가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내년도 이맘때쯤부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두고 국가 차원의 포모가 발생했다고 크립토콘트의 주기영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서는 호재죠. 비트코인 이번 주에 12.6% 반등했습니다. 물론 전고점까지는 아직 한참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번 주는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도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하지도 오만하지도 여기 있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또 분수나 능력 이상의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라고 얘기하고 내가라고 얘기하죠. 1인칭 나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나이가 돼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면 엄마는 아이에게 젖을 못 먹게 하죠. 아이는 딱딱한 음식을 먹기 싫어서 계속 엄마 젖을 먹으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럴 때는 약간의 강제력을 쓰죠. 가슴에 쓴 약을 바른다든가 그렇게 하죠. 아이에게 젖을 안 주는 것은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컸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훈육은 사랑의 훈육이죠. 그리고 젖을 뗀다는 것은 그 아이로서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사랑으로 훈련받은 아이는 그래서 부모 품 안에서 더욱더 성장했고요. 부모 품 안에서 더 편안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1절과 2절이 이런 의미에서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훈련받고 성장한 아이는 1절에서처럼 교만하지도 오만하지도 않고 감당 못할 일을 하겠다고 나서지도 않는 것입니다. 꾀무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젖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로 성장해 가고 있으며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딱딱한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영혼은 교만하지도 오만하지도 않고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는 것과 같은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